지난 시간에 우리는 퍼스트 오더 리니어 이퀘이션 이런 이제 스탠다드 폼으로 만들어진 퍼스트 오더 리니어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일단 이것을 풀 때 Q가 0인 경우, 그러니까 Q가 0이 되면 아무래도 쉽겠죠. 그래서 이제 Q가 0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풀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여기서 이 A라고 하는 거는 익스포넨셜 C죠. 그죠? 익스포넨셜 C를 갖다 A로 놔서, 이 C는 상수니까, 따라서 이제 yx는 어떤 상수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pdx. 그래서 이 인테그랄 pdx 갖다 우리가 이제 i로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q가 0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정해졌는데, 근데 q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q가 0인 경우에 해에다가 추가적인 하나의 그 항이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추가적인 항을 찾기 위해서 이전에 했던 폼을 그대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 폼에서 요 a는 더 이상 상수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a가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요 폼을 그대로 쓸 때 a가 상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 이제 a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y의 e to the i인데, 그래서 이제 a를 갖다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해 보는 거예요. a는 더 이상 상수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결과를 봤더니 결국 이제 y가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 뒤에 거 요게 뭐죠? 이 뒤에 게 요게 바로 이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q가 0일 때 결정됐던 요거에다가 뭐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죠? 추가가 됐는데 이 추가된 거는 요 e to the minus i에 붙는 요 값이 여기서는 e to the minus i에다가 상수가 붙었어요. 여기처럼. 그죠?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더 이상 상수가 아닌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두 개의 이제 서로 독립적인 이제 솔루션이 나와서 각각의 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게 상수다. 그러면 여기도 상수고, 여기도 상수고, 함수 똑같고, 그러면 찾은 게 아니에요. 못 찾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솔루션에다가 요 상수인 해를 여기서 이제 찾았다면은 0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추가되는 솔루션은 이제 상수가 아닌 것이 이제 이렇게 곱해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찾아져야지만 제대로 찾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 이제 first order linea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을 푸는 방법은 아주 그냥 우리가 이제 이런 스탠다드 폼으로 만든 다음에 폼을 만든 다음에 이제 p를 갖다가 이제 적분을 해요. 적분해서 익스포넨셜로 올린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붙여줘서 하나의 솔루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냐면 이제 q가 0이 아니니까 이 q가 들어가야죠. 그죠? q가 들어가고 그 이제 그 인테그랄 에 이제 마이너스 한 거, 여기 마이너스 없어진 거, 그걸 곱해서 적분하고, 그다음에 원래 그 이제 요거 이 마이너스 i 솔루션 있죠. 이걸 곱해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솔루션을 찾고, 첫 번째 솔루션은 q를 0으로 해서 이제 찾으니까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 q가 0이 아닐 때 솔루션을 찾는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그 리니어 ODE를 봤는데 지금 이제 이런 이퀘이션을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이 이퀘이션을 생각한 것이 이제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이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처음에 이런 이퀘이션을 만들었는데, 이걸 보면은 이건 난 리니어예요. 리니어가 아니에요. 보면 요거는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이제 리니어예요. 그죠? 그다음에 요거 y 여기가 x의 함수니까 리니어예요. 그다음에 요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에 이제 y의 행성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이퀘이션은
난 리니어 이퀘이션이 되는 거죠. 그죠? 결국 이제 퍼스트 오더긴 하지만은 퍼스트 오더 상미방이긴 하지만은 이제 난 리니어 이퀘이션인데, 근데 리니어 이퀘이션이 돼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뒤쪽에 이 항이 이 지금 이렇게 y의 n승 이렇게 되는 난 리니어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리니어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이제 그 y의 1-n승, 다시 여기 n에 해당하는 거고, 요 n을 집어넣어서 y의 1-n승을 z라고 하는 새로운 이 변수로 치환한다는 거죠. 새로운 함수로 치환한다는 거죠. y라는 x에 관련되는 y라는 함수의 1-n승을 갖다가 이제 z라는 x에 관련된 함수로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요 z에 대한 이퀘이션은 리니어하게 만들어진다는 건데, 이제 봅시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일단 이 z를 갖다가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봅시다. 이 z도 x만을 변수로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y가 x만을 변수로 가졌는데 equal z니까 뭐 z도 당연히 x만을 변수로 가지겠죠. 그래서 이 z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일단 y를 미분해야 되니까 1-n에 y에 요거 한 차가 줄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n승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dy dx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요 식에다가 양변에 뭘 곱해주냐 하면은 요걸 곱해줘요. 요거 다시 말해서 요때 나온 요거 dg dx 할 때 나왔던 요거 있죠. 요 값을 갖다가 요 이제 난 리니어 이퀘이션의 양변에 곱해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항은 요걸 곱해줬으니까 1-n에 y의 마이너스 n승이 곱해지고 dy dx 더하기 1-n에 y의 마이너스 n승이 곱해지고 pxy 이렇게 이퀄 저기 이제 곱해졌으니까 1-n에 y의 마이너스 n승의 qx 한 다음에 y의 n승이 뒤에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이제 1-n에 y의 마이너스 n승의 dy dx 이건 바로 이거죠. 이건 바로 dg dx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그냥 dg dx가 되는 거예요. 즉 g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항은 1-n에 y에 여기 1이 하나 있잖아요. 1-n이 되는 거예요. 그죠? y의 1-n. 근데 y의 1-n이라는 게 바로 g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y의 1-n 요거와 요걸 합치면은 g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항은 1-n에 px 한 다음에 g 이렇게 돼요. equal 마지막 항은 마이너스 n승 플러스 n승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마이너스 n승 플러스 n승 없어지니까 묻는다음에 1-n의 qx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g를 갖다가 이렇게 치환을 했더니 이와 같은 난 리니어 이퀘이션이 요 g라는 함수에 대한 리니어 이퀘이션으로 바뀌죠. 그죠? 여기 g 프라임.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g인데 앞에는 x만의 함수니까 괜찮고, 그다음에 이쪽은 전부 x만의 함수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함으로써 이와 같은 난 리니어 이퀘이션이 이와 같은 리니어 이퀘이션이 됐는데, 그때 이제 앞에서의 요 px 대신에 뭐가 돼요? 1-n의 px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난 리니어 이퀘이션의 qx 대신에 1-n의 qx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퀘이션이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지금 저기
이제 300년은 넘었죠. 그런데 그 이제 베르누이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물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베르누이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음, 그 이제 유체에 대한 연속 방정식을 처음으로 이제 저기 소개한 그 베르누이가 있는데 그러면 그 베르누이가 바로 지금 이 베르누이냐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체역학의 연속 방정식을 세운 베르누이는 다니엘 베르누이고 지금 요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만든 베르누이는 제이콥 베르누이예요. 그럼 무슨 관계냐? 이 제이콥 베르누이가 다니엘 베르누이의 큰아버지예요. 음. 그래서 이 제이콥 베르누이의 동생이 요한 베르누이인데 이 제이콥 베르누이가 수학을 잘했듯이 요한 베르누이도 수학을 잘했대요. 수학을 잘했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르누이 이퀘이션의 그 베르누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그 네덜란드 쪽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네덜란드 쪽은 그 이제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스페인은 이제 종교적으로 상당히 이 시기만 하더라도 종교가 그래도 상당히 이제 사회의 그 모습을 지배하던 그런 시기라서 이제 그 네덜란드 쪽에 그 이제 그런 캐톨릭이 지금의 이제 캐톨릭 또는 구교라 그러잖아요. 그 구교가 이제 지배를 했는데 이제 구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이제 그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교를 하나 창시하죠. 그게 이제 신교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 사람들 중에 이제 탄압을 받고 그러니까 또 신교를 많이 믿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부교에서 탄압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신교 믿는 사람들을 이제 위그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위그너는 우리 물리학에서도 그 고체 물리학에서의 그 결정학에서의 그 위그너 이름이 나오죠. 위그너 자이트셀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런 위그너예요. 그래서 그런 신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위그너라 그랬는데 위그너들하고 부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엄청난 그 이제 갈등이 많아서 전쟁도 여러 번 하고 하여튼 그 사이에 그 갈등의 역사는 뭐 역사책으로 뭐 그냥 오래 장시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이제 서로 그 이제 스트러글을 하다가 서로 막 그냥 그렇게 저 이제 싸우다가 결국 이제 이 위그너들이 이 스위스로 그냥 망명을 해버려요. 도저히 못 살겠다. 근데 스위스라는 데가 뭐 나는 가봤는데 굉장히 이제 산악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스위스에 사람이 안 살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는 사람들만 스위스에 가서 살았지. 근데 이제 그쪽으로 좀 이제 지식인들이 많이 이제 종교의 자유, 뭐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생각의 자유 뭐 이런 거를 찾아서 스위스로 많이 모여들어서 그 스위스가 지금의 스위스가 된 거예요. 어, 이제 지식인들이 많이 가고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살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점점점 이제 발전을 해서 지금의 그 이제 스위스하면 아주 그 좋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그런 나라인데 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그 박해받는 지식인들이 많이 스위스로 가면서 스위스가 점점 이제 역사에 등장해서 지금 같은 스위스가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난리니아 이퀘이션도 리니아 이퀘이션을 만들어 풀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버르누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굉장히 그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그린 같은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 1700년대 후반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그린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1700년대 후반에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이전에 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미분 방정식에 대한 그 어떤 다양한 지식들을 만들어 놔서 또 이제 그걸 토대로 또 이제 연구를 해서 또 더 이제 진보된 그런 그 미분 방정식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뭐 베셀의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든지. 그래서 그게 이제 20세기에 와서 또 그 우리가 미시적인 세계를 이제 이해하기 위한 어, 그런 이론의 그런 미분 방정식의 그 풀이가 또 이용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요 다음에 할 거는 이제 그 이그젝 이퀘이션인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러한 그 이제 미방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이거 이퀄 0 뭐 이런 미방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이퀄 0 이런 미방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요런 형태 PDX 더하기 QDY 뭐 이렇게 된 거 예를 들면은 여기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P가 되고 요게 Q가 되는 거예요. 이걸 0 이런 걸 풀어라 하는 거죠. 이걸. 여기서 이제 y가 x의 어떤 함수인가를 풀어봐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럼 dy dx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dy 있고 여기 dx 있잖아요. 그럼 dy dx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그 양변을 갖다 dx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x의 dy dx니까 y 프라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어, y 이퀄 0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음. 요거를 요거를 y 프라임이 이제 dy dx니까 그 dx를 갖다가 이제 양변에 곱해 준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하던 그런 폼으로 바꿔라. 그러면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요건 y 프라임 빼기 x분의 1에 y 이퀄 0 이렇게 된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 그 스탠다드 폼이죠. 그죠? 이제 y 프라임 요 앞에 이제 개수가 1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 y의 앞에 x분의 1. 이것도 그리고 이제 저 x만이 함수니까 오케이. 이쪽도 0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y 프라임 더하기 px의 y 이퀄 qx에서 qx가 0인 그런 이제 상황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했던 대로 풀어도 돼요. 이거를 이걸 풀어도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게 이렇게 간단하면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좀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 이제 뒤로 갈수록 좀 더 이제 복잡한 어떤 그런 그 폼으로 여기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되지 않고 여기 함수가 뭐 복잡한 함수가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거기 그, 그 연습 문제 보면 복잡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이 스탠다드 폼에서는 결국은 그 인테그랄이 계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px가 이렇게 이제 간단하기에 망정이지 요 px의 인테그랄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인테그랄의 이제 pdx 이것이 이제 저기 계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p라는 함수가 굉장히 이제 저기 복잡하다. 뭐 간단한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적분이 안 되는 함수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적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실력으로는 적분이 잘 안 되는 함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이제 이것이 계산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 폼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풀이는 더 이상 진전을 이제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이런 인테그랄이 계산이 되지 않는 요것이 이제 요것이 i였잖아요. 그죠? 아까 요 인테그랄이 제대로 계산이 되면 좋은데 요 인테그랄이 제대로 계산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면은 어, 이제 이제 이런 이퀘이션을 못 푸는 거냐? 그럴 경우에도 푸는 방법을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놓을 수 있으면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그 이제 퍼스트 오더 리니어 ODE를 푸는 방법
중에 이제 요 P의 인테그랄이 이제 가능한 것들은 앞에서 소개했던 그 방법으로 풀면 되고, 요 P의 인테그랄이 잘 안 되는 그런 복잡한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푸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이제 지금부터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저기 그 이제 이런 어떤 이퀘이션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이런 이퀘이션이 있다. 이런 이퀘이션이 있는데, 이런 이퀘이션은 결국 이제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y 프라임 dy dx 하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요걸 갖다가 요런 이퀘이션이 있는데, 요런 이퀘이션을 이제 풀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제 요거를 스탠다드 폼으로 이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제대로 잘 이스티메이션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이제 Q도 마찬가지죠. P도 적분을 하지만 또 Q도 적분을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스탠다드 폼에서 Q도 또 적분을 이렇게 Q도 또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Q의 적분도 또 이게 또 안 되면은 어, 그러면은 이제 못 구하는 거죠, 이걸. 그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런 폼이 되면은 이제 P는 0이라서 그냥 그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쓰면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경우를 써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y 프라임 그다음에 플러스 px의 y인데 y가 없으니까 따라서 px는 0이라는 얘기죠, 그죠? 0 이퀄 이제 요거 qx 요거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함수, 여기 이제 q를 썼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r이라 합시다. r x 뭐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형태는 우리가 앞에서 y 프라임 플러스 px의 y 이퀄 qx 이런 폼보다 더 간단해 보이긴 하죠. 왜냐하면 요 y의 항이 없잖아요. y항이 없어서 여기 px가 0이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인테그랄 pdx 할 때 이게 0이니까 이제 풀기가 쉬울 것 같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뒤에 이쪽 부분.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제 이건데, 이 함수가 예를 들어 어떤 뭐 분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복잡한 그런 함수가 되면은 요걸 포함하는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 적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드니까 그럴 경우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이제 다른 방법을 찾는 그런 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그젝 디퍼런셜인지 아닌지를 찾아보는 것이고, 만약에 이그젝 디퍼런셜이 아니라면은 그걸 이그젝 디퍼런셜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하여튼 이퀘이션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이퀘이션을 푸는데, 이것이 이그젝트냐 아니냐 하는 것 갖다가 찾는데, 어떤 방법으로 찾느냐? 바로 요 두 항에서, 다시 말해서 요 두 항에서 요 p를 갖다가 y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요 q를 갖다가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같으면, 그러면 이거는 exact differential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exact differential이 돼서 이거는 그냥 쉽게 풀린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P를 Y에 미분한 거와 Q를 X에 미분한 것이 같으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은, P가 만약에 라운드 F 라운드 X라 그러면은 그러면 P가 라운드 F 라운드 X라 그러면은 라운드 P 라운드 Y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라운드 Y에 라운드 F
라운드 x가 되니까 이거는 라운드 스퀘어 f 라운드 y 라운드 x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운드 q 라운드 x 해볼까요? 라운드 q 여기 밑에 나있습니다. 라운드 q 라운드 x는 만약에 q가 이거라면은 라운드 x에 q가 라운드 f 라운드 y니까 이거는 라운드 스퀘어 f 라운드 x 라운드 y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해 보면 같잖아요. 물론 요 밑에가 하나는 라운드 y 라운드 x고 라운드 x 라운드 y인데 요 f란 함수는 컨티뉴어스하고 퍼스트 디리버티브도 컨티뉴어스한 함수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도 결과는 같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라운드 P, 라운드 Y가 라운드 Q, 라운드 X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P는 라운드 F, 라운드 X가 되고 Q는 라운드 F, 라운드 Y가 되는 어떤 F라는 함수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PDX 더하기 QDY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런 F, 그런 F의 디퍼런셜이 돼요. 그죠? 왜냐하면 DF라고 하는 거는 라운드 F, 라운드 X의 DX, 라운드 F, 라운드 Y의 DY 이렇게 되는데 라운드 F, 라운드 X가 있을 자리에 P가 있는 거니까 따라서 P는 라운드 F, 라운드 X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Q는 라운드 F, 라운드 Y 이렇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PDX 더하기 QDY가 결국은 DF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0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런 것이 이그젝 디퍼런셜이 된다. 즉 라운드 P, 라운드 Y가 라운드 Q, 라운드 X가 된다면은 바로 이와 같은 이제 디퍼런셜은 결국은 이제 DF라는 것과 같아지는데 근데 이것이 0이라며요. 0. 그죠? 그래서 이것이 0이니까 따라서 DF가 0이 되는 거고 DF가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F가 콘스탄트라는 얘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라운드 F, 라운드 X가 P가 되고 라운드 F, 라운드 Y가 Q가 되는 F를 찾는다면은 그러면은 요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바로 F 이퀄 콘스탄트라는 요 함수가 바로 요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이것이 이그젝 디퍼런셜이어야 되는데 그 이그젝 디퍼런셜에 대한 전제 조건은 바로 이거여야 된다. 이게 이제 성립해야 된다는